신호천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과 박과 함께 김과 박당으로 인사합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검사 출신이고 뭐 잘 나가시죠, 뭐 검사. 뭘 잘 나가요? 지금 네. 계속 선거 떨어져서 이러고 있는데. 왜 윤핵관실 텐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김용남 의원과 함께 얘기합니다. 오늘 저도 뭐 가끔 방송에서 몇 번 뵀어요. 그러셨어요? 예, 같이 네. 방송도 네. 하고. 신사예요. 예. 네. 신사라고요? 그게 다예요. 자, 김용남 의원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좀 순방 가서 보통 대통령 순방 갔다 오면 네. 국민들한테 일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좀 지지율도 오르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성과만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죠. 네. 그 최근에 정상회담이나 이걸 놓고는 초반 같은 구설수나 이런 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까? 최근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정상인들이 이제 해외 나가서 외교를 하고 왔을 때 네. 뭔가 이제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제에서 회의 무대에서 우리나라 국력의 어떤 상징성도 보여주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돋보이는 걸 원하고 예. 거기에서 세계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와서 어떤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서 국내에 와서 다시 상품을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외교 무대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국내에 상품을 팔지 못했어요. 평가가 외교 무대에서 갔다 오면 평가절하돼서 야 외교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번엔 좀 기대를 좀 해볼게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대표잖아요. 우리 그럼요 잘하길 바라는 거죠. 네, 잘하기를.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기후변화, 청정에너지, 인류의 당면 문제를 논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도 미래에 대한 준비, 미래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의 기준에 맞게 기후변화 환경에 대한 문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세계의 발전의 척도라고 할까요? 기준의 좌표의 제시에 비해서 한국 윤석열 정권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것은 못 미치는데 과연 그러면 G20 외교 무대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 G20 거죠. 그리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계속 있는데 아세안 우리가 굉장히 지금 공을 들여야 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인구가 무척 많죠. 네네. 사실은 아세안 국가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숨어있는 인구 대국. 인구와 자원 대국이죠.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근데 중국과 우리가 상황이 좀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아세안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순방에서 조금 보따리를 들고 오셨으면 합니다. 자, 민주당 소식 먼저 갑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 6일차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 오시더라고요. 네,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줄을 서서 이렇게 대표를 응원하고 있던데 상황 어떻습니까? 저도 오늘 같이 이렇게 많은 시간은 못 있었고 같이 이제 이재명 당대표 단식 현장에 있었는데요.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정치인들 아니고 이제 정당인들은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참 많이 오는데 와서 다 울어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러니까 지금의 뭐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을 이제 동조하고 애틋함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가 과연 우리를 보듬는 시대인가? 나의 아픔을 좀 보듬어 주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을 보고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분들이 거의 다 와서 눈물을 많이 흘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도 뭐 적극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도부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일당될 건데 왜 자꾸 위기론을 얘기하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근데 내년에 일당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런 이재명 대표와 지지자들에게 함몰되어 있는 모습에 희망을 너무 거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러면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 국민의힘이. 왜냐하면 지금 올 7월 말까지 거의 1년여간을 하루도 빠짐없이 회기를 계속 잡았잖아요.
소위 방탄국회라고 했죠. 근데 8월에 며칠 비워놓고 고사에 영장 청구해라, 검찰과의 출석 일자 조율하면서 이날 간다 못 간다 옥신각신 하더니 갑자기 이제 8월 말에 단식을 시작했단 말이죠. 누가 봐도 검찰 출석 회피용 단식인데 그래도 열성 지지자분들은 거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물론 있죠. 몇 퍼센트가 되겠어요. 거기에 함몰되면 아마 큰일 당하실 거려. 아니 이제 큰일 당하는 건 국민의힘이 이제 큰일 당했죠. 이렇게 이념으로 갈라치기 하고 계층 간에 갈라치기 하고 경제 바닥나고 있는데 아무도 손을 보지 않고 저는 국민의힘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검찰권을 앞세워서 야당 파괴 공작하고 있고 조작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또 그 이념을 몰아쳐가면서 실제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독립군과 광복군의 역사를 부정하고 있고 또 하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관련돼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대변인을 하고 있는 친일 이 본색을 드러나고 있는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그러면 국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정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9월 넘어가는 정기국회 시점에서 이건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것이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나가 돼서 이거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결사항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네, 두 가지가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거는 아직도 좀 어려운 것 같죠. 아니죠. 지금 주진우 앵커가 또 그렇게 질의하는 것은 오늘 인터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가 아니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워낙 그런 분들이고요. 네. 지금 당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단식을 계기로 민주당이 하나 되는 힘을 좀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인 겁니다. 네. 사실은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부의 분란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내부에서의 자신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릴 때는 항상 외부와의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러면서 내부를 우리가 지금 이 외부의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의견이 갈리면 안 되니까 하나로 뭉쳐야 돼. 이렇게 하면서 내부를 단속하고 다른 목소리를 사실 억압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사실은 이런저런 명분을 붙였습니다만 사실상 법치주의의 파괴예요. 앞장서서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딴 것도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인 투쟁을 하다가 생긴 사건도 아니고 이건 개인 부패 혐의, 비리 혐의거든요. 아니 그런데 단식하는 게 무슨 법치주의 파괴까지 갑니까? 아니 검찰 출석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아마 단식이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인지를 예상해 보면 네. 이재명 대표 3가지 요구 조건을 걸면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만 끝은 병원에 실려가는 것 외에 단식을 끝낼 출구 전략이 없어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며칠 입원해 계실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하세월이죠. 언제 검찰에 출석할지. 아니 이제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워낙 김용남 전 의원님께서는 검찰 출신이니까 잘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석이 어제 오늘이었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이어져 온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년 반 이상 가까이 수사가 이어왔는데 그러면 꼭 그 날짜여야 되는 거예요? 9월 달이어야 되는 거예요? 8월 30일 날 꼭 출석을 요구하기도 하고 그럼 9월 4일 날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 출석하겠다고 하면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으면 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말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건 뭐냐면 검찰 출석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민당에 대한 분열의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이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김용남 의원님이 이제 얘기한 이 법치주의 파괴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법치주의를 훼손한 게 뭐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요. 당대표로서. 지금 법치주의 파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국회를 좀 무능화하고 있잖아. 입법부를 배제시키고 있고 검찰권 내어서 행정권을 앞세워서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압제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법치주의가 퇴행하고 있고 역사가 퇴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헌법상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준 이유는 사실은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탄압의 수단으로 사법권이 작용할까 봐 준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도 국회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권리란 말이죠. 근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부터 거의 1년 내내 7월 31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회기를 다 잡아놨어요. 그렇다고 매일 국회가 열리거나 일을 했느냐. 그냥 회기만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서 1차 올라왔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부결의 형태로 아예 영장 재판까지도 가지도 못하고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만 네. 그 사건 지금 6개월째 공전되고 있잖아요. 이건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검찰 정권이고 검찰에 의한 주도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과연 그러면 한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가 몇 년 동안 이어져 왔고 네. 수백 번에 걸쳐서 압수수색했고 지금 검찰 수십 명 또 검찰 인력들이 한 수백 명이 조사를 해왔는데 아니 그 수사 내용들을 보면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검찰을 수사를 해서 민주당을 지금 분열의 책동으로 좀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네. 단식을 하는 게 이 검찰의 사법 논란 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출석만 피하고자 아니면 연기하고자 하는 게 재판이나, 아니고요. 사실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9월이 됐던 10월이 됐던 검찰의 2차 구속영장이 청구될 거라고는 어느 정도 예상을 다 예상됩니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은 2차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래서 이런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이 단식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계속 끌고 지지자들이 와서 그 응원하고 울고 그러면 좋다면서요. 그럼 응원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보긴 싫어요. 보긴 싫어요? 보긴 싫어요. 아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명분을 갖다 그래도 붙여서 정치적으로 뭐 하는 이익이 것은. 도움이 된다면 응원해야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적을 해드려야죠. 사실은. 알려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근데 수도권 위기로 나왔는데 자 경제 민생 말고 홍범도 장군 동상 그리고 반국가 세력 이렇게 이념을 얘기하면 사실 수도권에서는 선거 치르기는 좀 곤란하시죠. 국민의힘 입장은. 지금 홍범도 장군과 관련한 논란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엔 너무 즉흥적이에요. 네. 사전에 어떠한 정지 작업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유시 참변과 관련해서 어떠한 고증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적어도 다큐멘터리라도 뭘 하나 만들어서 방송을 해놓고 뭘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논쟁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 논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즉흥적이에요. 네. 저는 이제 요 얘기를 꼭 짚고 싶어요. 이제 역사관,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바라보는 세계관, 현재 국가관이 뭐냐? 그러면 대외적으로 볼 때는 국가 이익을 만드는 거고 대내적으로 볼 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보통 국가관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미래의 관은 뭐냐면 국민들, 우리 후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미래관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또 현재에서 과거를 바라면 역사관은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지산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욕구를 잘 해왔느냐, 요구를 실행해왔느냐예요. 그러면 일제시대 때는 뭐냐, 조국의 광복과 독립 아닙니까? 거기에 희생을 치렀던 사람은 기리는 거예요. 그게 역사관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윤석열 정권은 지금의 자유라고 하는 강조하고 이념을 통해서 지금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라는 건 조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점으로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퇴행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념이라고 하는 강조도 뭐냐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 국가관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이 국가관이 뭐냐면 그 이념에 대한 강조가 뭐냐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도구로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여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념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만 해도 네. 실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적절했느냐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네. 윤미향 그렇죠. 의원이 몸소 입증을 해 줬어요. 지금도 현 상황에서도 이념의 중요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지금 보여줬잖아요. 간도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이었습니다. 근데 100개 단체가 주최를 했다는데 그 단체 중에 하나가 조총련이라고 오늘 윤미향 단체는 의원은 무슨 100개 단체예요. 그거 사실상 조총련이 주최하는 것 그거 다 아는 사실이지. 다른 단체 뭐 큰 단체 아니면 대표적인 단체가 뭐가 있어요. 100개라고는 하지만. 아니 보니까 여기 윤석열 정권 검사 출신들이 공안정 검사 출신들이만 했는지 모든 것을 다 이념으로 더 씌우려고 하는 건데 저는 뭐 윤미향 의원이 이제 왜 참석했고 어떻게 했는지 뭐 자세한 얘기는 모르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과의 역사 연구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간토 대지진 대학살입니다. 네. 1923년도 9월 1일 날 도쿄와 요코하마를 포함한 간토 지방에 7.9의 대지진이 발생하는데 이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 경찰뿐만 아니라 이 군대들이 동원돼서 조선인 노동자들 대학살을 해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듣고자 하는 아니 게 제가 아니고 얘기가 뭐냐면 잠깐만요. 그러니까 민단에서 아니 제가 여기를 하나만 주최한 드리고 행사도 갔다 있었는데 올게요. 굳이 조총련에서 주최한 행사에 참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네. 조총련이 반국가 단체인 거를 몰랐다? 아니 그걸 모르고 참석했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사실은 윤미향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아니 이제 사실에서도 자격 없는 건 우리 입증이 역사를 됐지만. 바라보는 시각인데 저 윤미향 의원이 뭐 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 단체 지금 윤미향 의원 얘기로는 그 수많은 단체들이 중에 하나가 조총련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걸 떠나서 이 간토 대학살에 대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본이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규명과 사실 구체적인 규명, 이 희생자들에 대한 정신을 어떻게 기리게 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놓친 부분이에요. 한국에서 사실은요. 이 간토 대지진에 대한 역사적 규명, 구체적 사실,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관을 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그러한 부분을 놓쳤던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보수는 뭘 했을까? 제가 김영남 의원님 한 말씀만 좀 드리면 원래 보수적 가치가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민족을 강조하는 게 사실은 보수의 가치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보수 우파들이 민족을 버리고 있어요. 민족 통일 이런 얘기는 이런 얘기를 역사 원래 얘기를 안 민족과 했어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우파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우파가 하나 된 이건데 지금 보면은 이 자유를 얘기하는데 우리의 통일과 역사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우파들의 생각이라 도대체 어디가 있네요 보수 우파가. 자, 수원의 보수 김용남. 자, 명확한 것은 네. 그러니까 지금 조총련을 비롯해서 소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민족의 어떤 그 입장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파가 오히려 민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들을 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조총련이 반국가 단체가 아니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죠. 조총련은 반국가 단체예요. 그건 네. 인정하시죠? 네.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아니 그렇죠. 예, 예. 네, 조총련이라는 게 뭐 이제 친북 단체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 뭐 네. 그렇죠. 뭐 명확한 네. 반국가 단체고 그거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이미 확인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윤미향 의원이 조총련이 100개 단체 중에 그냥 저스트 one of them이다? 아니 그거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고 사후적으로 근데 이제 누가 봐도 이 행사는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였고 간토 대지진 학살과 관련해서는 그날 민단이 주최하는 행사도 있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조총련이 주최하는 행사에 갔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문제 삼는데 무슨 갑자기 그 간토 대지진 참변과 관련해서 말씀을 장황하게 계속 하실 이념으로 이유는 가는데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이념으로 가는데 지금 아니 김영남 의원님
우리나라에 무슨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거나 추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지금 있어요.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이 도대체 없다고요? 아니요, 근데 누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을 너무 보도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좀 그런 사람은 좀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구속을 그런 해야지 사람이 왜 어딨어요? 아니, 얘기만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니 북한 체제에 대해서 지금 잠깐만요. 누가 최근에 민주노총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왜 잡아가야지 안 잡아가느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뺏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대공수사를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아이고, 아니 지금 아니, 그건 사실이죠. 아니, 윤 그건- 대통령이 얘기하는 반국가 단체라는 게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도 다 반국가 단체고 민주당이 야당도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규정도 그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호도하시면 안 되고. 사실 호도하는 게 사실은 도대체 반국가 단체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남한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없어요, 있어요. 그거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걸? 민주노총 간첩단 아니, 사건도 지금- 그러면 날조된 아니, 수사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지금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과의 경제력에서 40배, 50배가 넘고 체제 자, 관련돼서 아니, 그럼에도 그 불구하고 북한에 북한이 대해서 여기까지 누가 하겠습니다. 추정을 사람들이 두 분, 합니까? 관심만 두 분 가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그만할게요. 자,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고발사주 의혹 재판받는 손준성 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하여튼 이 사건이 지금 재판 계류 중이라 논란은 있습니다만 제가 2008년경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법무부 근무할 때 손준성 당시 검사도 법무부에 같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제가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있을 때 저희끼리는 뭐 검찰 일과라고 부릅니다만 사실은 그 동기 검사들 중에 최우수 자원들만 선발돼서 들어가는 그 법무부 검찰국의 검찰 일과 검사로 손준성 검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사로서의 자, 실력은 어느 정도는 법무부에 입증이 돼 같이 있던 법무부에 있어서 네. 엘리트 검사까지는 맞는데 검사가 정치에 이렇게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개입이 입증됐어요. 개입 지금. 아니 그 텔레그램 증거가 나와있지 않습니까? 재판 아니, 제가 중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제가 그 이 당시에 법사 일을 했어요. 네. 너무나 잘 알아요. 이 고발 사주 의혹인데 추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거 다시 조사를 받지 않겠습니까?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거 어떤 명백하냐면 검사가 야당 의원과 협작해가지고 네. 고발장을 만들어서 야당에 전달해주면 네. 그걸 고발 접수를 하고 그걸 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게 하나의 뭐냐면 메커니즘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 주체가 누구였냐면 중심이 있는 누구였냐면 손중성 검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다? 그러면 이 고발 사주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 윗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컸었는데 여기까지 얘기하죠.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사인 거예요. 나중에 다시 조사받을 겁니다, 이거. 좀 굳이 이런 인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글쎄 뭐 사실 확인은 나중에 되겠습니다만 네. 사실은 그 소위 얘기하는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건 잘 이해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텔레그램에 다 나오고 고발 사주 고발장까지 다 보낸 게 다 그때 드러났는데. 당시에 김웅 의원이 지금은 현직 국회의원입니다만 그때는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왜 뭐 지금 민주당의 주장대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별로. 그럴 위치에도 있지 않았었고. 그건 명백한 사실들이 나오고 있는 나중에 또 모든 걸 다시 다 아는 의원님께서 모른다고 하니까 좀 낯설어요. 자, 김용남,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예.